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박초롱 기자, 또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살펴볼 연구 과제는요. 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다름 아닌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유례 없는 당대표 성추행과 사퇴는 어제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배 부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장 의원을 성추행했고, 장 의원은 그로부터 3일 뒤 배 부대표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의당은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네,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이 다시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은 이럴 리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게 굉장히 여러 차례죠. 네. 안희정 지사부터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그럼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권력의 문제다. 결국은 권력을 가진 사람, 상하관계,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뭔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제 아랫사람이나 더 영향을 받는 사람한테 지금 해나가는 게 지금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정치권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이런 숙제를 남겼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더군다나 이 사건이 정의당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 충격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젠더 평등을 가장 앞세웠던 정의당에서 일어났다라는 게 가장 충격적이고 정의당의 치명상이죠. 왜냐하면은 정의당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민주당 이중대냐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민주당 이중대에서 차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졌던 게 이 소위 말하는 젠더 평등이에요. 그래서 네. 박원순 시장 조문 사건도 있었고 지난해 6월에 차별금지법 발의하면서 이제 우리는 성평등을 지향한다라는 이 정의당에서 이게 나왔다라는 게 가장 충격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충격을 받은 상황이죠. 그리고 김종철 대표의 그간의 발언도 상처별 없는 사회, 성평등 사회를 끊임없이 강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성추행 사건이 1월 15일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전에도 여러 차례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고 많은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의당의 미래를 어떻게 될지 지금 점쳐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네. 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부에서는 이건 비대위 총사퇴하고 비대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지금 당장 새 수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문제도 자체도 지금 혼란이에요. 혼란이에요. 일단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사실 이제 70년생이거든요. 1970년생. 네. 그래서 세대 교체의 상징이었어요. 김종철 대표가. 예, 김종철 대표가. 그리고 80년대생의 장혜영, 90년대생의 류호정 의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이렇게 플랜이 좀 있었는데 이게 다 어그러졌다.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정의당 내부에서. 예. 이 재보궐선거에서도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재보궐선거 구도에서도.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제 박빙이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당과 범야권의 후보가 박빙이 선거가 때 정의당이 절대 선거 연합은 없다라고 독자 노선을 천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지금 현재 권수정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고 네. 부산시장 후보로는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되냐 그리고 표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민주당에 약간 웃어줄 수도 있는데 반면에 지금 선거 분위기가 원래는 성추행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문제로 옮겨가는 분위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서울 집값 문제, 부산 가덕도 문제. 근데 이게 다시 성추행 사건의 선거다. 성폭력 이슈가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서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였을 때 지금 쉽게 유불리를 점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박초롱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장혜영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함께 발표한 그 입장문이 좀 많이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 피해자이지만 굉장히 의연하게 자신의 입장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사실 이전에 그 민주당이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가 좀 비교가 됐어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희정 전 지사라든지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사실 초반에는 또 그럴 리가 없다. 이 사람이 이럴 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왔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반박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장혜영 의원의 입장문에서. 그러니까 누구라도 동료 시민을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데 실패하는 순간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게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2차 가해가 항상 있어 왔잖아요. 왜 신고를 안 했냐? 왜 일상생활을 그토록 이어올 수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장혜영 의원이 사람들이 내 피해를 눈치를 채지 못했다. 피해자의 정해진 모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반박을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람들이 좀 장혜영 의원의 이 입장문을 좀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네. 사건이 충격적이긴 하고 근데 또 장혜영 의원의 용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뉴스로 넘어가 보죠.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박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검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2차례 무혐의 처분하고 또 뭐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떠나려고 했었잖아요. 이런 네. 상황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들을 미뤄봤을 때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절차적 정의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죠. 또 여당은 박 후보자에게 공수처로 이첩할 사건과 관련해서 집중 질의를 했었는데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이첩 단계라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는 단 1의 사적인 감정이나 정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고 또 검찰개혁 의지를 임기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여러 쟁점에 대해서 본인의 소견, 입장 좀 밝힌 것들이 있네요. 예, 일단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발언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박초롱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여당의 스탠스하고 같이 발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 그래서 원래는 뭐 공소청을 만들면서 아예 수사 기능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다가 지금 여당은 분리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고 법무부 장관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본다라면은 남은 올해 1년 안에 그게 이제 이루어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제왕적 총장의 권한을 좀 낮춰야 된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어떻게 좀 낮출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김학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라는 발언은 이게 진짜 지금 공수처 1호 사건이 뭐가 될 것인가가 지금 뭐 주목이죠. 관심이 있는데 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던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여당 의원, 뭐 야당 의원 뭐 이렇게 수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정도 톤으로 1호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가 좀 보여줬고 전 눈길을 끌었던 게 박범계 후보자가 상당히 그 국회의원 야당 특히 의원들한테 과거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윤호중 법사위원장님은 기재위에서 함께 일했고 김도욱 간사님은 법사위를 같이 했다. 뭐 장제원 의원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눴다 하면서 좀 어떻게 해서든 유화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이 되게 좀 그런 분위기를 많이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의원 불패고 한 번도 통과를 못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쪽에 좀 기대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지금 공직 후보자가 아니라 다선 의원으로 앉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박 후보자에게는 썩은 양파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었다. 썩은 양파요? 예, 까도 비리가 나온다. 이렇게 또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 장면이 약간 눈을 끌었습니다. 예, 호락호락하게 하진 않겠다. 네, 박종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공수처 이첩 이제 1호 사건 뭐가 될 것이냐에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발언을 보면서 약간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거를 공수처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뭐 보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사실 권한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지금 수사 중인 검찰에 조금 힘을 뺄 수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예, 그래서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공수처 이첩을 어떤 사건을 할 것인가 사실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좀 정착이 되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밝혀줬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마지막 연구 과제로 가보죠. 네,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네. 상사가 그 커피 한 잔 타오지 이렇게 시키면 어떨까요? 어떠시겠어요? 일단 얘기해 보세요.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는데요. 예. 부장님이 회사 신입사원한테 커피를 타오라고 지시를 했는데 신입사원이 그 자리에서 제가 왜 커피를 타요? 이렇게 되물었다는 겁니다. 네네. 부장님은 한마디로 극대노했고 글쓴이도 커피 심부름이 뭐 이해는 안 되지만 대놓고 말해서 너무 놀랐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본인은 손발이 없냐 사이다다 이런 반응부터 그래도 사회생활을 할 때는 포기할 것도 있는데 신입사원이 너무했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여기 해당하는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위사례 직장 내 괴롭힘 맞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인데요. 업무와 상관없는 지시, 고정된 성역할 강요, 집단 따돌림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박준호 기자는 아예 그냥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렇게 네. 규정을 했고 자, 이제 김준일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게 네티즌의 의견은 많이 갈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손님 왔을 때 커피 좀 손님 접대용으로 타오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뭐 이렇게 직접 타드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신입의 모습이냐 뭐 이런 댓글도 있고 막 그랬는데 네. 일단 뭐 신세대의 모습이냐 아니냐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뭐 2000년 전에 피라미드에도 요즘 신세대들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고로 계속 이런 논쟁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의 초점은 뭐 젊은 세대가 뭐 버릇이 없네 그게 아니라 진짜로 업무상으로 이게 시켜도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네. 거고 업무상에 이제 뭐 이렇게 괴롭힘 뭐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0에서 59세 노동자 남녀 각각 1000명씩 2000명한테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가장 많이 경험한 괴롭힘은 커피 타기와 같은 잡무 허드렛 일 이게 33%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괴롭힘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윗사람들이 이거는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글쎄 뭐 하여간 시각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커피는 자기 손으로 타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예, 지금까지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박초롱 김준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전 중구 IM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학교에서 무더기로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시설은 전국에 23곳입니다. 제2의 신천지 혹은 BTJ 사태로 비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